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 정쓸모는 일에서 돈과 재미, 의미 중에서 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? 많은 분들이 그 돈, 재미, 의미 하나만 꼭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.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? 우리도 같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.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미술하면 돈 못 번다, 뭐 글쟁이는 평생 가난하게 산다 이런 얘기를 했죠. 근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. 이렇게 바뀐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사고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이전 세대의 그 사고 방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뀐 세상에 맞춰서 우리의 사고 방식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렇다,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하나만 딱 기억하라고 하는데 액션, 리액션,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. 좀 의외로 했던 것들 중에서 사람의 호응을 많이 받았던 게 있나요? 의외로? 의외는 아니지만 저는 글쓰기 할 때 주로 그런 호응이 좀 많은 것 같고, 옛날에를 좀 돌이켜보면 블로그에 되게 정보성 콘텐츠들 많이 썼었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쓸 때도 반응이 좋은 거예요. 저는 그 전까지는 되게 감성적이고 좀 그런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글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업적인 그런 콘텐츠를 썼을 때도 반응이 좋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파악하지 못한 나의 어떤 강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. 약간 미술이 저한테 그랬어요. 그러니까 뭔가 학창 시절 때 막 예전에 이제 만화 따라 그리기를 하면서 관심을 받고 막 칭찬을 받고 뭐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했는데 흥미를 느끼는 것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그 리액션을 반응을 보고 재미를 느끼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면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연습을 하게 되고 잘하고 싶어지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지루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지루한 순간들을 이겨내면서까지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닌가는 이제 그때 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넘어가고 맞아요.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경력이 쌓이고 하면서 안정기가 오는 것 같아요. 잘하는 거를 이제 딱 하나만 잘하면 다양한 것들을 이룰 수는 없는데 두 가지 이상을 잘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잘하면은 유니크해지거든요. 맞아요.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. 맞아요. 이게 액션, 리액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라는 건데,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무슨 일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.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 짓는 것도 뭐 글 쓰는 디자이너 아니면 뭐 사업하는 작가 이런 것처럼 약간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되게 오히려 의외의 부분이 맞닿을수록 특별함을 주면서 오히려 관심을 갖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코딩하는 마케터 이런 것처럼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, 이게 그 하루에 3시간 이상 최소 한 3개월 이상 좀 해보길 권하는데, 그 이유가 이제 90일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자기의 온전한 자기 습관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뇌에서는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약간의 조금의 고통이 따를 정도로 이제 자기 습관이 되는 건데, 지속 가능한 워크라이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고수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밀고 갈지 아니면은 또 다른 걸 도전해 볼지. 맞아요.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는 일이 있는지를 좀 관찰을 하면서 그 일을 해보고 좀 재미를 들여보면서 그 다음에 의미 같은 거는 그 다음에 찾아도 된다,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하네요. 맞아요. 그 의미를 처음부터 찾기가 어려워요. 내가 일에 고수도 안 됐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거를 뭐 일에 철학도 없으면서 어떤 의미를 찾겠습니까? 그 너무나 이제 뻔한데 이거를 이 순서를 또 헷갈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야, 나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디자이너가 될 거야. 경력이 뭐 1년 차인데 1년 차인데 맞아요. 무슨 변화를 맞아요.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거든요. 그 흥미를 찾는 게 비주얼로 표현을 하자면은 실타래를 뽑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. 그냥 칩밥에 올라온 거를 이거 괜찮은데 싶어가지고 이제 뽑으면 이제 계속 뽑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어떤 걸 막힌 것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잘 길게 뽑히는 것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 의미를 뭐 찾아가고 이런 여정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일의 철학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, 구독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만한 것이고, 저도 사실 이쯤에서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돈이
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삶에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,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시간과 돈을 그냥 단순히 교환하는 형태로만 돈을 버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뭐 아예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, 그럼에도 그 돈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돈을 자기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뭐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. 돈이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3가지가 있습니다. 목적과 비전 설정, 그리고 니즈 파악을 신뢰 얻기, 이 3가지인데 각각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. 네. 마케팅적인 비전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감시키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동참시키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. 쉬운 사례는 우리 이제 경험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가 일했죠. 저 같은 경우도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멋진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개선시키고 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제가 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 비전에 굉장히 좀 매료되어 있었던 것 같긴 해요. 사실 근데 이것도 되게 주관적인 게,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는 것도 누구한테는 너무 막 크고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, 저는 뭔가 업무 공간이나 제가 혼자서 작업하러 가는 공간,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되게 다른 곳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경험을 만든다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껴서, 그래서 이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한 케이스다 보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진짜 목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. 그 시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,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절이었고 또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 시절이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니즈 파악을 잘한다라는 건데, 돈이 따르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회라고 할까요? 이거를 잘 포착하는 것 같아. 보통 자기가 원하는 일을 사업화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사회가 혹은 시장이 원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여기서 내가 기여할 게 뭔가 잘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. 맞아. 저도 지금 회사에서 서비스나 교육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든 간에 이 서비스가 세상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쓸 사람이 있냐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그렇다 보니 기획이라는 게 옛날에는 되게 막 창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지금 누군가가 기획이 뭐가 중요하냐고 물으면 유저의 목소리에 얼마나 집착하는가, 유저한테 찾아가서 이게 정말 필요하신지, 이게 정말 불편한지,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인지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잘 들어줘야 돼요. 네.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, 맞아요. 뭐 사람들이 멀어지죠. 맞아요. 떠나가죠. 그리고 마지막 신뢰인데, 돈을 번다는 건 누군가의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거고, 소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하는 거예요. 자기가 어떤 돈을 지불하는 행위에서 이 가치가 틀리면 어떡하지? 라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사업가 사람의 그 특성과 요소를 잘 파악해서 이 불안감을 확 바꿔가지고 신뢰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. 가치 입증을 하면서 그 가치 입증이 된 거를 신뢰로 딱 굳히기를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데, 이게 되게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. 불안감을 통한 뭔가 신뢰를 창출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게, 어떤 뭐 교육이나 이런 걸 좀 팔 때도 사람들한테 요즘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지 않으세요? 라는 식의 메시지를 좀 던지면서 고객의 그 내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를 끌어내서 그거를 통해서 돈을 쓰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불안해 하셨는데 저희 들으니까 확신이 생기시죠? 라고 하면서 이제 신뢰를 또 사는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파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의 어떤 불안감이 몇 가지가 있는데,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생존하고 자기 매력이 저하될 때 막 불안해지잖아요. 이거를 잘 캐치해가지고 심리 분석을 하는 분들이 돈이 따르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했거나 심리학을 공부했거나 아니면 예민해가지고 그걸 잘 캐치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3가지를 할 줄 아는 분들이 돈이 따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영감을 주는 비전을 만드는 사람, 두 번째는 시장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할 줄 아는 사람,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 요소를 제거해서 신뢰를 확실하게
굳히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지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또 따라오는 것 같아요. 맞아. 그래서 이거를 뭔가 갖추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뭔가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저는 이런 방법을 써요.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건데 질문하기. 그 질문하기는 답을 많이 하는 것보다 AI를 요즘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화두가 되는데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질문을 잘 캐치해서 좋은 답변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질문하기 연습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답을 스스로 질문을 던졌으면은 글로 정리하기인데 마치 일기 쓰듯이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예요. 정리를 하다 보면은 글로 정리하다 보니까 읽게 되고 그 생각들을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. 그게 있고 세 번째죠. 소통하기 같은 경우는 혼자서 정리한 생각을 나 혼자만의 관점이기 때문에 타인과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의견도 듣게 되고 자기 생각을 나를 세워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몰랐던 관점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. 인사이트가 생기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. 그래서 이 세 가지 훈련법을 저는 하고 있어요. 돈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압축적으로 보면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잘 파악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드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 훈련법 질문하기 그리고 글쓰기, 소통하기가 그렇게 맥락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. 단순히 나의 생각을 그냥 전하는 연습이기보다는 정말 본질로 들어가서 이거의 정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그걸 잘 소통하는 연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. 네, 그 소통을 하면서 또 사회성도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.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맞아요.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성장 동력이잖아요. 맞아요. 이런 콘텐츠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좀 틀렸다 혹은 뭐 맞아요. 본인의 좀 덧붙일 의견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맞아요. 좋겠어요.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글로 정리해보는 그런 훈련을 바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저희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나눠보았고 다음에는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시간도 꼭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. 궁금하다면 구독을 꼭 해주시고 다음에도 저희는 쓸모있는 기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